휴가신 날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우리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의 회장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서미화 국회의원님과 함께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노인바와 마찬가지로 식순이 있어요. 이 앞에는 간략하게 우리 정태곤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목은 서미화 국회의원 내방 경기도 장애인 정책 간담회라고 되어 있고요. 일시는 2026년 5월 17일 오늘 10시부터 한 11시까지 장소는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회의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관은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로 되어 있고요. 참석 대상은 오늘 서미화 국회의원님과 김현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비례대표 후보와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김원종 회장님,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복지회 최홍선 회장님, 또 얼마 전까지는 경기도 장애인협회 부모회 회장님을 역임하셨는데 오늘 회장님이 바쁘신 관계로다가 명예 회장님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장애인 척수협회 김창호 회장님, 장애인복지회의 조정호, 우리 회장님이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조정호 부회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경기도에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장애인마을 회장이신 김춘봉 회장님과 또 우리 농아인협회 회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박경옥 부장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 장애인 재활협회에 우리 사무처장으로 있는 문혜진 사무처장 이렇게 해서 참석을 했고요. 우리 오늘 간략하게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한은정 사무국장님이 이제 사회를 간략히 이렇게 보실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연합회 식구들은 다 출근을 해가지고 좋은 이렇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진행을 간략히 해주시죠. 네, 너무 귀한 손님 오셔가지고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주말이고 일요일인데 차가 하나도 안 막혀서 다들 일찍도 오셨고요. 또 우리 의원님은 잠깐 다른 길로 빠지셨다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안에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서미화 국회의원님 큰 박수로 좀 환영.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미화 의원님이 사회복지학 전공을 박사까지 하셨고 최근에 4월 23일 날 저희 장애인 권리 보장법 그 본회의 통과 주축이시고 주인공이시죠. 다시 한번 우리 서미화 의원님 장애인 권리 보장법 고생하셨다고 저번에 우리 추미애 후보님께서 가장 장애인날 기념식 때 서미화 의원님의 권리보장법 통과를 일성으로 그때 축사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간담회는 경기도 장애인 당사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지방복권 시대에 걸맞은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 방향을 우리 서미화 국회의원님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네. 어떻게 바로 인사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아까 우리 회장님 소개를 하셔가지고. 네네. 그러면 우리 서미화 의원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장,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 서미화. 고향은 전남 모안이고요. 지금 목포입니다. 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그래도 주말에는 집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또 지방선거 전국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경기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셔서 근데 이제 전국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여성 장애인 중증 장애인이 비례 1번이 된 지역도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비례 1번이 지체장애 여성 27세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윤혜아 씨라고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외소증 장애가 지체장애입니다. 회장님 맞죠? 네. 그래서 그 외소증 장애신데 지체장애 여성이시고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여성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체 전북 간담회에서 만나뵀는데 너무나 미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강주, 전남, 강원 이런 데도 다 장애, 중증 장애 휠체어 지체 장애 여성들이 공천을 당선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김현덕 회장님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아마 장애인으로 공천되신 분이 9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뵙니다. 그래서 당선 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4년 전에는 공천 자체가 1%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천이 한 2, 3%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회장님들이 너무 애써주셔서 가능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또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왔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김현덕 회장님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 정책들이 지방 이양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야만 진행이 되고 또 지자체 예산으로만 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김현덕 회장님과 듣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더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확대도 될 수 있도록 저는 국회에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지방의회에서는 우리 김현덕 후보님, 제 의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듣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정책으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미아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제 응원차 방문을 해주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희 김현덕 후보님 지금 계속 이어서 장애인 비례 지금 당선권에 공천이 되셨는데, 자 우리 소감 말씀과 그리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 없이 해야 되니까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번을 갖게 되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초심 잃지 않고 여러분들 의견 충분히 담아서 도움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어떻게 저희 최문선 부회장님부터 저희 환영 지금 제 마지막에 하신다고 우리 회장님은 네네네. 그 회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간체하고 성함하고 다시 한번 꼭 앞에 소리에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저나 우리 시각장애인이랑 회장님도 그거가 이게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최봉선 회장님 경기도 장애인.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회장 최봉선입니다. 먼저 서미화 국회의원님의 내방 경기도 장애인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척수감염협회 경기도 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호입니다.
이영희 회장님께서 또 부르시니까 또 흔쾌히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미화 의원님 오신다고 해서 또 경기도를 위해서 또 좋은 정책과 앞으로의 또 비전을 또 좋은 비전으로 이렇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현덕 그 후보님께서는 사실 저도 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금 앞으로와 이제 그 지나간 일들을 보면 대부분 아까 지금 그 이소나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열심히 하신다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시면 좀 자주 이렇게 좀 불러서 현황도 좀 들어보시고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진짜 장애인 단체다운 장애인 단체가 되기를 좀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잘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경기도 장애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정오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SNS를 두 번의 그 성명서를 봤는데 한 번의 성명서는 우리 비례대표, 장애인 비례대표를 당선권 안에 넣어달라는 성명서를 봤고요. 그 다음번에는 당선권 안에 넣어줘서 감사하다는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의 역량보다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단체 연합회의 어느 영향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지금 이제 두 분의 앞서서 말씀해주신 분들이 뭐 충분히 우리 김현덕 우리 비례대표 후보께서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서미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인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동권이라든가 자유생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셔서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중증장애인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이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요. 우리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장애인마을 회장 김춘복입니다. 늘 우리 서미화 의원님도 자주 뵀었고 또 우리 김현덕 회장님은 뭐 전에는 형님 했던 단어 많이 썼는데 갑자기 의원님 하려니까 조금 쑥스럽기는 한데요. 앞서 우리 회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늘 장애인 복지 그리고 뭐 정책에 대한 부분은 항상 앞서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잘하리라 믿고요. 원래 김현덕 회장님이 별명이 한번 잡으면 안 노는 불독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오시면 정말 장애인 단체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서미화 의원님께서 정책 간담회를 한다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 시기에 그래도 장애인 단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또 앞장서서 뭐 만들어 주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하면 모든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실질상으로 장애인들한테는 몸소 와닿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장애인들이 각 유형 모든 장애인들이 조금 몸소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 간담회가 자주 있어서 조금 더 경기도 단체 연합회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덕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더 많은 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을 대신하여 회의에 참석한 박병호 국장입니다. 김현덕 후보님은 이미 4년 전부터 도의원을 준비하시고 활동하신 지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하시던 분이 들어가시면 저희 기대한 대로 역할을 해주시고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시는 여러 활동을 익히 알고 있어서 항상 관심 있게 보던 분인데 좀 약간 제가 사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TV에서 그 중요한 일이 끝나고 20
이재명 대통령 지나가면서 딱 한 분을 소리치면서 크게 얘기했더라고요. 섬이야 하면서 그때 화면을 보고 갑자기 사적으로 그 친밀감이 확 올라와서 그때 한번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저희 회장님 오도됐다 당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 듣자마자 제가 하고 왔습니다. 만나서 드려서 영광입니다. 오늘 사진 많이 찍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장애인자협회 김혜진 사무소장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장님께서 지금 연합회장님을 맡고 계셔가지고 이영태 회장님 저희 단체 프로비전 연합회장님을 계시고요. 저도 그 박경파님처럼 성향이 되니까 연예인 뵙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날 그렇게 그 방송으로만 뵙다가 실제로 뵈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저는 장애 단체 실무자로서 좀 말씀드리자면 장애 당사자들을 돕는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신데 또 장애 당사자를 돕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또한 많이 열악하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이제 노조가 되시려고 노력하셨던 교육력 후보님께서 실제 방송권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경기도 장애인 단체에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을 조력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처우 개선 또한 신경 써 주시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희생이 기반돼서 일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까지도 저희 스스로는 장애 당사자를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 송혜 의원님 그리고 김현도 의원님 프로님께서 장애 당사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노력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장 정태훈입니다. 우리 서미아 의원님 우리 시각장애인이지만도 전장애인에서 우리 국회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많은 노력도 하고 주변에 우리가 장애인 날 우리 추미애 그 후보님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장애인한테 우리 서미아 의원님 언급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걸 또 우리 그날 행사 때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수미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도 그 24년 12월 3일 그날 내란 일어납니다. 내란 일어났던 날 저희 여의도에서 우리 수미아 의원님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여의도에서 면담했었는데 우리 조항의 진영대장님하고 근데 저는 묻고 말씀 이야기하다가 집에 와서 뉴스를 듣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날 여의도가 또 난리 났는 날이었는데 그때 뵙고 또 오늘 또 두 번째 뵀는데 그럼 저는 구체적으로 아예 우리 스마일 의원하고 김은대 의원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시각장애인에 대한 회의 주소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 스마일 의원님한테는 우리가 바우처 안마가 지금 2년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2년 두 번만 신청해가지고 끝나면 더 이상 혜택을 못 보는데 이걸 좀 더 한 1년이나 더 늘려가지고 3번까지 좀 혜택이 돌을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다 대상이기 때문에 바우처 안마가 전 장애인들의 건강 혜택도 되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도 안마사들의 또 직업에 또 도움이 되니까 이거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우리 김현덕 우리 도의회로 들어가시면 제가 22년도부터 집장하면서 계속 도하고 장애인 복지가 아니라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게으르는 게 정부와 따라가기 힘든 게 옛날에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이 타장애인에 비해서 한 10걸음 뒤져서 갈만 지금 거의 100걸음 1000걸음 뒤져요. 우리 요즘 하루가 다르게 정부와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저 모든 시스템이 눈으로 보고 타치로 다 바뀌기 때문에 집에서 심지어 그 세탁기나
뭐 앞서 우리 여성분들 사용을 못해요. 전자레인지 전부 다 그냥 터치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 또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들은 뭐 배우는데 비장애인들이나 우리 장애인들은 뭐 한 일주일 배우면 될 거 우리가 6개월 터득해야 이게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고 그래도 힘든 부분인데 우리 경기도에 그 정보화 강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경기도에 넓은데 우리 시각장애인 5만 5천인데 정보화 강사 한 명으로 우리 도시부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5년째 지금 도청에다 부탁해도 E급이 더 이상 늘 수가 없대요. 아예 그런 현실을 좀 우리 자연에 대한 현실을 좀 파악해야죠. 한 명은 우리 그 사무실에서 교육하지만 한 명은 경기가 넓기 때문에 35개가 힘든 지역은 우리가 파견 나가서 그 지역에서 좀 교육할 수 있게끔 꼭 한 명 더 우리 정화 강사를 좀 우리 도청에서 또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우리 직원 한 명을 좀 하면 더 그대로 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뭐 두 분 다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에 관심도 열심히 이렇게 도움이 되게끔 일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아무튼 전장애인들의 복지에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김은정입니다. 먼저 우리 서미영 위원님, 우리 지체 행사 때는 항상 늘 뵈왔기 때문에 오늘 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단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 단체 지원 육성에 관한 막연한 테두리만 정했을 뿐 실질적인 법률안이 없다 보니까 지역 지자체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싶어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근거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문위원분들하고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가능하시겠죠? 근데 어떤 점에서 장애인 직원 그 법률을 만들려면 직원들이 어떤 조건이 있냐는 이렇게 다 담겨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왜 그런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단체들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무실 운영이랄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소규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운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고, 그 다음에 같은 종사자라 할지라도 시설에 있는 복지관이나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사회복지사라도 급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임금이라든지 적어도 뭐 기본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별로 굉장히 어렵고, 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도 사회복지 쪽에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는 복지사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인건비 수준이다 보니까
전문 인력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가고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로서의 어떤 우리 정부가 원하는 기준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건의서를 만들어서 의원님께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서도 의원님들께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요청을 하고 추진을 해봤지만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좀 이게 제가 이제 부수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김원종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는 경기도와 중앙 단위와 시군 단위에서 직원들이 받는 급여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제는 중앙 단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받겠지만 경기도는 또 다르게 측정이 돼서 받을 수 있고요. 시군 단위는 생활임금 정도,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국한돼서 최저임금도 10년째 받고 있다거나 20년째 받고 있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우리 회장님께서는 체계적으로 중앙 단위에서 모법을 만들어 버리면은 지방에서는 그 법을 갖고 인용을 해서 좀 더 나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제 아마 말씀하신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미화 의원님께서는 이런 단체에 대한 운영에 따르는 법을 좀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면 시군에서 시도에서 사용하기가 좀 편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제가 추가 설명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민간 단체에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직원을 고용해서 배정을 해준다는 건 지극히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법률을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하지만 의사협회라든가 변호사협회 또 트럭운전사협회 등이 국가 정책의 파트너로서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자기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 계층이고 우리 장애인들은 아예 경제적인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한 계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국가의 정책 파트너로서 또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직접 보급하는 당사자로서 국가 정책에 대한 굉장한 파트너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자주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부를 할 만한 기회 자체가 차별된 계층에게는 특별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를 정말 국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면 이 단체를 그냥 민간 단체니까 지원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기회가 차단당한 특별한 계층에게 특별한 기회를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네.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중앙단체들은 복지부가 지원을 합니다. 아시죠? 서울에 있는 이룸센터에 있는 지자명, 한자연, 거기에 소속돼 있는 복지부 법인 중앙, 한여장, 한시령 다 예산 주고 있거든요. 그죠? 법이 없는데도 왜 줄까요? 그러니까 이건 상위법이 있다 없다 이거는요. 지방 공무원들의 핑퐁이에요. 그리고 지부 지혜. 근데 아까 우리 박경우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 단체는 사실 민법 소관이에요. 장애인복지법이 아닙니다. 비영리 단체, 사단, 법인 이런 데는 자조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국가나 정부가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해주죠. 심사만 무조건 법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허가 구조, 조건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 허가해줄 때 전남 돈 어느 정도냐면
장애인 법인을 하려면 한 달에 500만 원 후원금이 확인돼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가 나온 거 같아요. 그렇지만 아예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왜 허가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런 조건으로 법인을 해줬더니 이걸 할 수 있죠. 위탁 사업을 다 신청할 수 있잖아요. 심사를 받고 이제 되면 되는 거고. 근데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운영 자체를 할 수 있는 자생의 어떤 상황을 확인하고 허가를 해줄 뿐만 아니라 유지하게 하는 검토를 하게 하는 게 법인이에요. 그래서 왜 법인을 안 해주려고 그러냐면 법인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운영비 달라고 해요. 인건비 달라, 운영비 달라. 그래서 복지부나 지방이 안 해주려고 그 조건을 엄청 엄격하게, 갈수록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앙은 어지간한 데는 다 복지부가 예산을 주고 있어요. 운영이 가능하게. 근데 이제 지방에서 있는 지부들 이제 이런 데가 지금 이제 열악한 환경을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복지부가 장애인 단체 점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복지부에 등록된 법인 장애인 유형별 단체들을 이 말은 훨씬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뭐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다양한 단체들에서의 보조금 횡령 문제, 또 직장 내 갑질 문제, 또 장애인들의 회장 임원들 또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진정 고발이 복지부에 들어오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을 지금 저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자발적 운영에 대한 정부 측의 심각한 간섭이나 개입 이런 것이 될 수가 또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법인단체가 굉장히 자발적인 정관과 규정과 지침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거든요. 지부들이 법인체를 가지고 운영비를 안 받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받는 순간 사실은 비영리 단체로서의 취지나 활동 이런 게 엄청 제한이 됩니다. 또 이런 장단점이 또 있다는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잘 운영을 하려면 또 전문적인 실력이나 식견을 가진 직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허가에서부터 허가 기준, 내용, 운영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거쳐서 쌓여 있는 다양한 장단점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점검이 되고 또 장애계의 합의된 일치된 제안 어디는 요구해 근데 어디는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점을 알거든요. 그걸 받는 순간 이제 국가의 모든 이제 요즘 시스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투명화돼 있어가지고 정말 회장들이 마음대로 어디 가고 오고 쓰고 활동하고 이런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또 그런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점은
어렵기도 하지만 상당한 토론과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이런 부분일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법인 운영을 하는 것은 자조적으로 하는 게 가장 자유롭고 좋습니다. 후원금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을 위탁받으면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을 위탁받거나 하면 그건 인건비를 받아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수학통역센터라든지 지체장애라든지 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센터라든지 또 다양한 활동지원 사업이라든지 수많은 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정책이나 사업이 지금도 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법인이 그런 어떤 국가가 진행하는 정책적인 사업들을 참여해서 인건비를 확보하는 그리고 거기서 법인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게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중앙 법인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역도 또 그런 지분이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그런 인프라 속에서 법인들은 후원금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의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조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제가 이제 오늘 잠시 여기서 느낀 거는 지방은 지방이다 라는 걸 느꼈고요. 중앙부대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좀 뭔가 좀 어려운 느낌을 좀 받았고 우리 김원정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 지방의 단체들이 경기도는 그나마 조금 더 괜찮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시군 단위로 내려가면 직원들의 그 복지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뭐 제가 31개 시군에 우리 시군을 다녀보면 우리 사무장님하고 같이 다녀보면은 생활임금도 못 받는 사무국장들이 굉장히 많이 시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김원정 회장님의 해결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거는 유능한 직원을 채용해야지만이 그 지역의 장애인 복지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직원의 정책적인 개발이라든가 또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또 그 회원들의 관리, 케어 이런 것 전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직원의 역할이. 그래서 아마 직원에 대한 그런 복리 차원에서 이제 큰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도 지금 이렇게 잠깐 전에 우리 김원정 회장의 말씀을 들어보고 이 숙제는 핑퐁을 딱 쳤을 때 김원정 회장이 풀어야 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사실은 저희도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서미화 의원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월, 화, 수 중에 그러니까 18, 19, 20일 중에 추미애 그 경기도 후보님과의 미팅을 좀 잡아주십사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만나기 어려운 분이에요. 엄청 바쁘세요 지금. 근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서미화 의원님께서 말씀드려주는 것이 빨리 잡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아젠다가 지금 있거든요. 그 아젠다를 경기도가 풀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는 그런 미팅을 좀 잡아주시다는 큰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3시에 오픈식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추미애 후보님의 캠프 사무소를. 그래서 어떻게 됐든 월, 화, 수 중에서 우리 서미화 의원님께서 꼭 좀 30분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저는 바라지도 않고 30분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경기도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 단체 지원조례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단체의 좀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제가 전 추미애 의원님을 만나려고 여러 학교에서 이렇게 뭐 보좌관님을 통하기도 하고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을 통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잡아주시는 이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장애인 단체에서 어마어마한 그 미팅을 요청한 게 많다는 거예요. 만나면 다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단체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면은 노트는 연합회를 통해서 하면 된다 라는 거를 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어느 단체는 어느 분을 통해 갖고 추미애 후보를 만나고 싶다. 또 어느 단체는 어느 분을 통해서 저한테 기회 다 들어옵니다. 제가 메모를 다 해놨는데 이러니까 장애인 그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 루트를 통해내면 서미아 의원님께서 그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제가 이 아젠다를 다 전달하고 딱 30분의 토론을 통해서 전달할 거 다 전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 장애인단체 키를 쥐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풀어야 되냐면 김현덕 후보가 들어가서 풀어야 된다. 이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조례에 장애인단체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게끔 체계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전달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과의 과장 정도는 개방직으로 뽑아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래서 복지부도 하고 있고 문체부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방직으로다가. 그래서 경기도가 1,400도민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창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장애인이 들어간다면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하세요? 추천할 만한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인사를 시행하는 지사님이 50%, 연합회가 50%. 그래서 면접을 같이 볼 수 있든지, 진짜 면접도 객관성 있게 저는 보고 싶지, 그냥 백으로 선거에 캠프에서 도와줬던 사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으로다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은 당사자로 저는 뽑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 그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기도가 굉장히 흩어져 있어요. 너는 너, 나는 나, 이 백, 저 백, 저 백 해가지고 전부 하나씩 차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컨트롤 타워를 딱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뭐냐, 경기도 장애인개발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원스톱 서비스보다가 다 하나씩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원장은 당사자로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본부장도 반은 당사자고 반은 비장애로 뽑아야 된다는 제 계획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있지 않나요? 있는데 그 역할은 하수인 역할밖에 안 되고 있죠. 하수인이라는 거는 그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서비스 역할밖에 안 되고, 이런 걸 가까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장애인 단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이 안에는 뭐 이동권 보장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라든가 돌봄 이런 것들이 아젠다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미애 의원님과의 미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연성부장님 안 올라오셨어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전국 시도를 후보들과 장애인 정책간담회를 3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다 장애단체들과 정책 전달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 한 곳이 딱 지금 경기도와 서울, 부산, 울산, 250입니다.
제주도 갔거든요. 제주도 5군데. 지금 12곳은 다 갔거든요. 제가 경기도를 하고 네.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바로 네. 이합집산으로 흩어져 있는 거를 저는 이거를 하나로 모으고 나서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거를 원스톱 서비스로다가 추미애 후보님한테 아젠다를 전달하고 각 지금 추미애 후보님한테 한 해 34곳에서 미팅 약속을 좀 잡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이 딱 맞아요. 다 각각 만나려고 어떻게 만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다 모은 거야. 그 시도를 가면 장애인단체를 다 불러가지고 제안서를 전달하고 발언하게 하고 대표들을 발언하고 제안서 전달하고 후보들 입장을 듣고 이걸 이제 쭉 진행을 했는데 경기도도 제가 그 트라이를 계속 날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 장애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짜나 18, 19, 20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21일 전에 하려고 엄청 일을 쓴 거예요. 21일부터는 본선거가 시작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20일 전에 다 끝난다가 우리 목표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에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자들한테 경기도 회장님들한테 또 추미애 의원님한테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도 괜찮다고 하는지 확인해봐라. 워낙 시간이 없다 하시니까 그러면 8시 반 아니면 오후 6시 반 우리는 이것도 괜찮다 나는 주차원인도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아침 일찍이라든지 오후 뭐 늦게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도 늦게 지금 입고 싶거든요. 네? 제가 왜 서미아이한테 네.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네. 얼마 전에 4월 20일 날 장애인날 행사를 했어요. 경기도가. 네. 근데 추미애 후보님께서 단상에 오르셔서 마이크를 잡으신 다음에 10분을 얘기하셨는지 아니 5분을 얘기하셨다면 5분 중에 절반은 서미아 의원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서미아 의원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사이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서미아 의원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얘기 안 했다면 오늘 자리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생각하는지 몰랐네. 추미애 의원님. 워낙 높으신 분이시니까. 네, 아니 네. 절반을 네. 의원님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네. 제가 따로 좀 시간 30분이라도 소문이 꼭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미 저는 누리국제재단에 공간을 좀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아. 거기서 하자 우리가 다 모이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이제 시간 일정만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후보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역지사지를 해봐야 돼. 날이 잡히잖아요. 정치인은 뭘 가장 인상 깊게 볼까요? 표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모여보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네. 제안할 게 뭐라고 제안했냐면요. 네. 큰 강당에서 500명 정도 모이게끔 하겠다. 1000명이 필요하시면 1000명을 모이게끔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잡혀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모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인위적 모임이 아니라 우리 합니다. 한번 그쪽에서 물어봐. 누가 얼마나 오십니까? 하면은 단체는 몇 개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몇 명입니다. 하면 거기서 조율하는 거예요. 에? 아 여기 가야 되겠네? 이렇게 선택이 되는 근데 거예요. 지금 1차 들어간 그래서? 서류는 네. 150명 정도로 해서 네, 네. 그 단체명이 들어갔고 단체 조남이 들어갔고 단체장님들 그거를 저한테 좀 줘보세요. 이렇게 요구했다는데 이분들 다 에다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얘기 다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시고 싶으시죠? 시작도 못했습니다. 네네. 얘기하시죠. 네. 제 현안 정책이 우리 있어서 조성호 저는 부장님인가요? 경기도 농악협회 박경호 부장입니다. 네. 네, 농악인을 대신하려 왔기 때문에 농정에 네네. 관한 말씀과 장애인 정치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학생 교육이 문제인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농학생들은 쓰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데 현실적인 문제가
요 근래에 청각장애 학생 출연율이 전국이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만으로 특수교육을 한다는 건 사실상 국가가 나서도 어렵긴 합니다. 그 정도 뜻이 200명 어떻게 특수교육을 따로 시키겠습니까? 그 대단히 심각한 화두인데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안 기울 수 없거든요. 지금 현재 일반 보통의 학생들하고 또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 학생들 같이 섞여서 학습을 하는데 언어 구조가 학습 패턴이 달라서 농인다운 수업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 부분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맹 장애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둘 다 가진 이 계층이 극히 드물긴 한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고 이들을 위한 어떤 단체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기본 방향성이 안 잡혔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 아내가 청각장애인이에요. 선천적 청각장애인데 약 10년 동안 시각이 없어지면서 이제 중증 시각장애가 생겨서 농맹장애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농장애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가족생활 등등을 자식에 말하지만 막상 가족이 시각장애가 농맹장애인으로 나니까 한마디로 벙쪘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인데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가 여기에 대한 전혀 기반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요 문제. 그 다음에 전체 장애로 보면은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름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선미아 의원님. 장애인도 도보로 휠체어로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전국을 휠체어로 돌아다닐 수 있는 국토 환경이 개발된 나라. 이런 정도 나라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면은 우리나라 어린아이들만큼은, 아동만큼은 그 치료비라든가 병원비가 국가가 좀 책임을 졌으면 싶어요. 그 중에 특히 장애인 당사자 아동, 그리고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치료비를 꼭 질병이나 부상이 아니라 치열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 치열 문제는 나중에 커서도 사회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 치열 이런 것도 사회적 그 역량과 경쟁력의 중요한 문제인데 가난한 아이들, 장애 가정애들 그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에 넣어서 모든 어린아이들의 치료비와 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는 요거는 좀 장애 파트가 좀 넘어갑니다만은 우리 그 대한민국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성화고가 시대적 쓸모를 다하고 없어져야 될 시기인데도 계속 있는 바람에 생긴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나와서 전국의 최악의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이 친구들은 한 4년 정도 성숙의 시간, 사회인이 되시는 성숙의 시간을 가지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숙의 시간, 어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못 받고 곧장 취업을 못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이건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국가 정책의 부재로 인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쓸모가 난 특성화고는 뭐 평생교육학교라든가 직업종합학교를 돌리고 모든 학생들을 일반 학교로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국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5가지의 정책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말씀하신 특수학교 청각장애 네. 특수학교 문제, 네. 방금 말씀하신 특성화 특수학교 문제. 이거는 이제 교육부, 네. 교육과목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전달돼야 될 중요한 정책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저도 관심 갖고 그거를 좀 교육부나 교육과목으로 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육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특수학교 교사들의 필수 조건이 제가 생각할 때는 수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어를 못해요. 이 부릅니다. 이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사들. 그래놓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령률이 2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학교들이 이주하고 있는 게 청각장애만 받지 않습니다. 네. 너무 가보면 발달장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청각장애인들이 학습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거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자기들한테 맞춤형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부 예산이 우리나라 부처 예산 중에 별도 교부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제가 교육위를 가야 되잖아요. 아니, 저도 예전부터 관심 갖고 문제가 이거 목포도 영화인 학교도 있고 시각장애인 학교도 있고 특수학교가 3개나 있거든요. 이번에 별도로 다 따로따로 다 사립이지만 근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청각장애인 학교 나중에 한 몇 년 있다 가보니까 시각도 청각도 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꿔가지고 발달장애 학생을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소수긴 하지만 소수자들이 굉장히 배제되고 있고 교육의 기회를 굉장히 차별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성화학교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정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취업을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교육부나 교육청 후보들한테 좀 전달하고 우리 각 부장님이 상당히 필요한 정책을 잘 얘기해 주시는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각과 시각이 중복장애이신 분들 정말 어려운데 아무런 정책이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 중복 장애에 대해서 아예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정책을 위반하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 중복 장애에 대한 지원과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미국을 예전에 한번 갔더니 미국 국방부죠. 국방부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철모도 만들고 물총도 만들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방산산업부죠. 거기 갔더니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는데 그 고용한 장애인 중에 청각과 시각이 중복인 중증 노동자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대화를 하시는데 지원해 주시는 분이 한 3분이 계셨어요. 먼저 누군가 수어를 하면 수어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해시키고 촉수가 됩니다. 촉수 손으로 직접 네, 닿는 네, 네. 촉수를. 그리고 만져보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중복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그 노동자로 거기서 일을 하고 얼굴 받고 계신 근로자셨거든요. 그것을 제가 한 14년 전, 14년 전에 가서 봤거든요. 미국에서. 야, 우리나라는 정말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일정 요 정도를 추미애 그 후보님 그 캠프에다 전달을 했어요. 인원은 약 150명 이내로 하고 주관 주체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 그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이 이제 5가지로 큰 카테고리로 좀 꼭지로 만들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단체가 지금 15개 단체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회장님들이 다 참여하는 걸로 해가지고 약 150명 정도가 이 한도 많은 인원을 부르면 또 좋은데 그만큼 또 전소도 있고 150명 핵심적인 부분들만 오시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한번 좀 네. 그리고 아직 일정이 안 왔다는 거죠? 네. 그럼 괜찮으시면 제가 여기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와 공동주최를 하는 것으로 좀 원사체가 요구하는 이렇게 하면 어떠실까요? 지금 경기도 장애인단체가 이걸 요구한 거잖아요. 주관 주체를. 나는 경기도만 얘기하는 경기도인데 제가 이제 전국 단위를 다니면서 같이 했어요. 제가 전국 장애인위원회 민주당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회와 지역의 장애인 단체와
공동 주최를 하면서 제가 요구하고 이렇게 제가 참여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미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네. 각자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잡혀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좀 이렇게 그 장애인 단체가 그렇게 옛날과 같이 않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책 아젠다나 이런 것들이 허술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좀 세련돼 있고 또 그만큼 정책다운 정책을 나타나지 않은 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관계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단독으로 추진해 왔고 제가 이제 서미아님한테 부탁드린 거는 그 장애인을 오셔가지고 50%는 서미아 의원님만 말씀하고 가셔가지고 야 이거는 서미아 의원님을 좀 동원해면 가능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장애인 이용의 이용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후보님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정책을 지역의 장애인 단체들이 제안하고 전달하고 이게 사실은 같은데 이제 제가 들어오려면 전국 장애인위원회 이름으로 오는 것이 후보를 이제 끌어내고 같이 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하면 저희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전국 장애인위원회에서 장애인 단체들 여기 계신 지체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뭐 영화연합회, 장애인총연합회, 장청에 관련한 근데 여기는 이제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연합회인가요? 복지단체 연합회 네. 이렇게 별도로 또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또 다 소속돼 있어. 겹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같이 좀 회장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전국 단위로 14개 공약, 66개 정책을 모든 시도 후보들한테 이미 우리는 공문으로 보냈고 또 그걸 제가 얘기하는데 또 겹쳐요. 여기 공약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이런 정책들 기본적으로 이제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 다 교육권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노동권에 속하는 것인데 경기도도 사실은 통합콜센터가 전남보다 훨씬 늦게 생겼어요. 이동권 통합센터가 이재명 지사 시절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31개 시군이 각각 운영하던 게 이제 통합돼가지고 운영된 지가 경기도가 훨씬 늦었습니다. 지금 사실 전국 단위로 보자면. 근데 이동을 해야 사실은 교육도 받고 일터도 가요. 근데 이게 지자체 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교통약자를 다 포함해버렸어요. 웬만한 지자체가. 근데 그 차량 한 대의 기준은 중증장애인 기준이에요. 교통약자 이동표시증진법에 중증장애인 150명당 한 대. 근데 이용인은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다 포함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거래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면서 또 콜택시가 10대다. 그러면 직원은 10명에서 12명밖에 안 돼. 운전원이. 근데 조례는 24시간 운영하는 거 있어요. 그럼 24시간 되겠습니까? 그게? 6시 지나가면 몇 대 없어요. 다 쉬고 있어 차가. 운전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매칭으로 그래서 운전은 차량 한 대당 2.5명 기준으로 경기도와 서울이 가장 앞서가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지금 이게 지방비 예산이거든요. 100%. 그래서 먼저 좀 서울 경기가 앞장서서 차 한 대당 기사를 2.5명은 좀 운영비를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차량 한 대가 하루에 24시간은 아니어도 20시간 정도
18시간에서 20시간을 움직여주면 대기 시간이 확 줍니다. 장애인들이 한번 어디 가려면 1시간, 2시간은 기본이고 그렇잖아요. 경기도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바우처 택시를 통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랑 바우처 택시를 활성화시켜주고 리프트 차량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우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동권 그 주장이 전국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장애인의 일자리, 장애인이 권리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립생활 지원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돼요. 통합돌봄이 이번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서비스 이용자 신청받고 있는 단계고요. 근데 자립생활도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려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고 자립생활 지원이 되려면 활동지원 서비스 초과급여라든지 자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시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 회장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이 그 5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 상당 부분 들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일정을 잡는 것에서 좀 같이 18, 19, 20 저도 18, 19, 20 중에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다 이렇게 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회장님이 부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좀 의견을 드리고요. 고려하셔서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시각장애인 연합회 회장님 얘기해 주신 거 2년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이용인이 2년 이용을 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이용인을 이렇게 발굴해야 되네요. 그렇죠? 바우처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을 발굴해야 된다. 근데 2년 후에는 서비스 안 받아도 그러면 신체 건강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지침의 내용을 개선할 수 있게끔 제가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마사 수당을 작년에도 10만 원 예산 증액을 했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인건비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연속돼버리니까 절대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안마사 세계 아시아 태평양 아태 세미나 사업비 안마사들 그걸 추경에 2개를 올렸는데 저는 사업비가 더 어려웠거든요. 일시적이라고도 안 해도 그거는. 근데 그곳은 됐어요. 그게 3억이 편성이 되면서 그 아태 안마사 세미나를 서울에서 했죠. 알고 계시죠? 근데 안마사 수당이 삭감됐어요. 그랬더니 안마사 협회가 저를 얼마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애결 이유는 아니거든요. 복지에서 증액을 시켜서 올렸어. 그러니까 애결이 계속 이제 애결이 후방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전방은 못 들어가니까. 그랬는데 아태 세미나 예산이 진짜 되고 복지부도 몰랐대요. 그게 될지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것이 안 되면 너무 이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너무 어렵대더라고요. 다 불러놨는데 200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애결이 위원장한테 그거하고 안마수당을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애결이 위원장이 그거를 해줬는데 그것이 삭감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원망을 줬는지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 되질 않는데 된 것에 대해서도 말이 없어. 안 된 것 같고 그냥 안 해준다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김현덕 위원장님이 힘을 받고 일하려면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려 그리고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또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된 것은 된 대로 서로 상생하면서 이렇게 뭐 당연히 할 일이지만 인지상정이라는 게 된 것은 됐다고 고맙다고 인사할 정도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 회장님이 이미 장애인 복지 단체 지원 조례가 경기도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조례가 있으면요 운영비 지원할 수 있어요. 인건비. 그거를 김현덕 위원장님이 경기도 들어가셔서 도정 지휘를 하신다든가 점검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조례 개정을 좀 더 꼼꼼하게 예를 들면 맞아요. 한 사람의 인건비는 줘야 한다라든가 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그 인건비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준한다. 이렇게 해놔주면 뭐 생활 인건비를 주거나 체제 이런 말이 쏙 들어갑니다. 혹시 제가 답변을 못한 분들 있으실까요? 있죠. 네. 제가 죄송한데 끝나셨습니까? 끝나셨으면 그냥 세 가지만 네네. 서미화 의원님과 김현덕 후보님께 간단하게 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협회 보면 10월 2일 날 세계 척수 장애인 날이 있어요. 혹시 아셨나요? 네, 척수 장애인. 네, 그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척수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장애 유형도 되어 있고, 근데 이거는 우리 중앙협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손미아 의원님께서 척수 장애인 유형들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척수 장애인만 또 3명 있어요. 저 포함해서. 네.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박병욱 부장님이 잠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주도에는 1급 중증 장애인들은 병원비가 무료예요.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그런 그 중증 장애인들은 병원비를 뭐 100% 모두 무료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의료 수급이 되게끔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현덕 후보님께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척수장애인들이 매년 지금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병원하고 현재 연계가 돼서 전환재활이라고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하고 나오게 되면 저희는 다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상호흡을 만들어서 다시 재활을 시킵니다. 병원에서는 사비마비를 재활을 시켜주면 저희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재활을 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조례안을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서 의원님께 전달을 했었고, 그런데 선거 때문에 다시 이런 부분들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김현덕 후보님께서 되시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드릴 거니까 신경 써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뭐 부장에 대한 말씀을 좀 덧하면 그 예전에 이제 1988년도 서울 장애인올림픽 이전에는 보통 선천적 장애인이 많았다고 하면 88년도 이후에는 뭐 사고, 뭐 레저 스포츠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후천적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다수가 보면 척수장애인 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아까 사회전환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저같이나 회장님이나 우리 조정호 회장님처럼 사회에 복귀하는 경우도 많지만 워낙 중증이다 보니까 복귀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의료적인 얘기를 했지만 욕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 나오기가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척수 장애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척수 장애인 분들 우리 김현덕 의원님은 소아마비신가요? 네. 김현덕 의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척수 장애에다가 소아마비는 경쟁이거든요. 너무 이 심한 장애죠, 척수 장애.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장애 등록을
시각, 지체, 청각, 시각, 지체, 청각, 맹명지정 정신지체장애. 정신지체.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시작을 하다가 하나씩 늘어서 현재 올해 7월 1일부터 16가지가 됩니다. 그 췌장장애가 내부 신체장애 들어옵니다. 그 일형 당뇨. 그것도 제가 철도살도 들어가자마자 그냥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그 일형 당뇨는 췌장장애가 된다고 토론을 여러 번 했었어요. 국회에서. 근데 제가 국감할 때마다 취재할 때마다 췌장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척수장애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일형 당뇨는 아예 장애에 안 들어와 있었는데 척수장애는 지체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변분도 처음에 그랬죠. 네. 뭐 웬만하면 다 지체래 그냥. 그래서 지체, 절단도 지체, 이름 없는 것도 다 지체야. 근데 척수장애는 제가 봐도 구별이 돼야 돼요. 이 서비스 내용이 너무 달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계속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활동, 일상생활에 대한 재활센터, 지역사회에 필요하다. 이 부분 네. 우리 이번에 충남에 출마하신 충남척수협회 회장 정동기 회장이 척수장애죠. 네, 맞습니다. 충남도랑 해서 같이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좀 해주셔서 같이 벤치마킹 해보고 그 부분이랑 같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대표가 나왔으니까. 우리 또 최공산에 대한 말씀. 네. 일상생활만 하는 줄 알고 머리가 나아요.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5년 가까이 식생활 교육을 의료부 장애인복지에서 해왔는데 단 한 번도 이 부분을 공론화 시켜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식생활 지원 조례 제안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준비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 지원의 중요성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경기도도 좋고 서울도 좋은데 조례 제정을 정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이동의 불편도 있고 정보의 접근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나 이렇게 발달 장애인, 고령 장애인 경우에는 균형 잡힌 식사가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생존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양 불균형 그로 인해서 만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고 당뇨나 고혈압, 비만 등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 사실은 생과사를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인식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진짜 먹는 거하고 건강치료가 전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그 단백질이나 이런 부분들 영양치료에 들어가면서 사실 의식을 회복했었는데 이 먹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제안 내용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장애 유형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지원, 식단 지원, 그리고 여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식 지원, 그리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식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영양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발달 장애인에 저희가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발달 장애인에 대한 쉬운 식생활 교육, 그리고 보호자 및 활동 지원사 영양 교육, 지역 복지관 시설 연계 건강 교육 확대를 해서 장애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 도시락 지원,
지역 농산물 연계 사업, 결식 위험 장애인 발굴 및 이런 지원을 저소득 장애인 건강식 지원 체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영양 상태 조사, 건강 악화 원인 분석,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 기반 마련을 장애인 건강 데이터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특히 우리 김현덕 후보님께서 경기도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식생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당부드립니다. 이거는 어떠한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네. 중요한 거죠. 먹고 저기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검토가 대상이 됐습니까? 우리 경기도는 확실히 좀 정책 제안을 수준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말 기대보다 훨씬 뜨거운 지금 정책 간담회가 됐습니다. 저희 지금 거의 2시간이 됐는데, 와, 예, 정말 기대치 못했던 우리 의원님께서 굉장히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친화력 좋으시고 위화감이 전혀 없이 지방의 어떤 정책에 수용하거나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모두 다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식사 자리도 지금 마련이 돼 있어서 슬슬 마무리 하실 텐데, 우리 이영재 회장님께서 오늘 자리를 또 마련을 해주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지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추미애 의원님, 그리고 뭐 여러 정치권에 저희 경기도의 당사자들의 어떤 이제 욕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자,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시고 저희 식사 장소로 옮겨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먼데서 우리 또 서미화 의원님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좋은 의견 청취해 주시고 꼭 반영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추미애 후보님과의 미팅이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신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 책자 안에 담겨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또 이야기 나온 부분들은 아젠다로 새로 담아서 별도로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의 노트를 통해야지만 이렇게 힘을 합할 수 있지, 따로따로 서로가 이합집산으로 이렇게 행동한다면은 절대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는 이 후보님들, 교육감 후보님, 도지사님 후보님, 시도의원님,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한테 각계각층에서의 공약, 요청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장애인 단체에서도 수십 번씩 요청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하나의 노트를 통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단체 회장님들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연합회가 좀 더 우리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이나 또 이 후보님들하고 좀 더 체계적인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영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 참석하지 못한 우리 회원단체 임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연합회 유튜브 채널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전체 사진 촬영하시고 조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